안녕하세요. 어려웠죠? 실전 이력이 나와요. 작년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교시 끝나면 그래서 꼭 집에 온다고 그래요. 1교시 끝나면 망친 줄 알고. 하지만 망치지 않아요. 모르는 질문 흘려보내고 정답 고르고 하면 60점은 넘어요. 60점. 아셨죠? 훈련해야 돼. 훈련. 점수가 벌써 나왔네. 1등 90점 신동학 씨. 잘하셨어요. 90점 맞으면 굉장히 잘 마시고. 그 다음에 자 2등 85점 전지현. 아유, 자 전지현이라고 불러. 85점 같은 2등 김문숙 씨. 김문숙 어딨어? 잘하셨어. 평균은 57.2. 60점 넘어야 돼요, 평균. 자, 90점, 85점 하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민법 점수 8점 넘을 거예요. 오늘 90점 맞지만 실전에서는 80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완전히 버릴 문제는 안 냈거든. 그러니까 난이도 최상 4문제는 안 냈어요. 실전에서는 난이도 최상 4문제가 나와요.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오늘 90점이어도 실전에서는 90점이에요. 똑같이. 아니면 85점. 물론 90점 이상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중요한 건 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쩔을 보내버리고 중요한 건 평균이야. 평균. 여기서도 60점은 넘어줘야 돼요. 60점은 넘어줘야 돼. 중간에 모르는 질문 물음표하고 가다 보면 답 나오는 게 꽤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헤매버려. 와, 실전은 반드시 모르는 질문 나온다고 했어요. 특히 물권법 쪽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막 장난칠 때가 별로 없어. 거기는 한 만큼 나와요. 근데 물권법 아무리 해도 모르는 판례도 아직도 너무너무 많고 복잡하게 꾸면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법에 너무 힘쓰지 마시고 총칙하고 계약법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반드시 중간에 물음표 하시고 맞아 오 물음표 계속해가지고 맞은 건 제끼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들이대서. 그래서 일단 80문제는 쭉 가야 돼요. 동그라미 치고. 제가 얘기했죠. 동그라미가 20개 나오면 60점 넘는다고. 20개 동그라미 나온 분이 60점 안 넘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나머지 20개에서 4개를 못 찍어? 한 번으로 찍어도 되지. 제가 정답 분표도 실전하고 똑같이 해요. 6개에서 10개. 그러니까 모르는 거 차라리 한 번으로 눌러버려요. 괜히 지그재그로 찍지 말고. 그대로 실전같이 똑같이 냈으니까 자 이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15문제, 15문제, 10문제쯤 그렇게 3시간 해설할게요. 자, 1번 강행법규 위반 옳은 것은 1번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적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제 정리 들어가야 돼.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지.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 주장하는 거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지. X. 2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법률행위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 머리 굴려야 돼. 강행법규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 무효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다 무효가 되지.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지. X. 이렇게 민법은 계속 머리 써야 돼. 외워서 안 돼요. 머리 써야지. 3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 강행법규 위반 무효이다. 또 머리 써야 돼. 중간생략 등기 이것만 밑줄 긋고 너는 유효인데 X.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중심 잡고 소수로. 너는 유효로 끝나야지. 중간생략 등기.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라고? X.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다. 자, 박수 쳤잖아. 우리 대법원 박수 쳤잖아. 잘하셨다고. 맞아요. 정답. 그러면 그래 맞아. 이거 단속규정이야. 이거 유효라고 했어. 그러면 비록 우리 백선 문제 별 3개 그쪽은 아니어도 그래도 기억이 나야지.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거 박수친 기억을 못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맞는 거예요. 5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 서은이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자, 강행법규 위반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걸 떠올려야 돼요. 즉 4번에서 도망가 버려야 돼. 4번에서 도망 못 가면 5번 질문이 살짝 어려운 질문이에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다.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지. 그런데 상대방 서은이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고. 아닌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X예요. 그래서 4번에서 도망가시고 2번 반사회 틀린 것은 1번 어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그렇지. 2번 전통 사찰 주지직이 금품거래로 양도된 것임을 알면서도 한 종교법인 조계종 사건이죠. 조계종 주지 임명행위는 반사회라 볼 수 없다. 평소에 공부 안 했어. 물음표. 이런 건 물음표 하시고 처음 들어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물음표. 3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부동산 이중매매 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람이 몰랐다면 반사회 되지 않는다. 적극가담 떴어. 적극가담 무조건 반사회 무효죠. 대리인 기준설에 따라서 본인이 모르면 반사회 아니라고. 아닌데 대리인 기준 X 정답이에요. 2번 물음표에도 3번에 답이 나와요. 4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 면탈 목적. 세금 나왔어. 지금 동네가 반사회 문제인데. 그러면 반사회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세금은 반사회 아니지. 5번 반사회 무효는 선의의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법률행위 동네 무효니까. 실제 시험 발사는 3번에서 도망가니까 4번, 5번은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정답 3번이고, 그러니까 2번을 틀리신 분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은 적극가담 반사회 무조건 먹으라는 지문이에요. 2번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2번 봅니다. 전통사찰 주지직이 돈 받고 3억 주고 산 사건이에요. 자, 조계종 이 사실을 알면서 주지로 임명했어요. 자, 이거 반사회로 보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이유는 조계종단 자체에서 돈 받은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반사회로는 보지 않겠다 했어요. 한데 실질은 종교에 개입하기 싫어해요. 대법원이. 그래서 조계종 행위를 반사회로 보면 스님들이 대법원을 폭파시켜버린다고 했어요. 막 날아다녀. 대법관들 큰일 나. 그래서 조계종, 종교법인 주지 하면 대법원은 종교를 무서워한다. 반사회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그게 쉬워요. 그래서 사찰, 절 나오면 이 사건이에요. 사찰, 주지직 돈 받았어. 주지 임명이. 사찰 나오면 안 돼. 대법원은 반사회 못 봤어. 결론. 그래서 이거 모른다고 이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 본 판례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물음표하고 다음번에서 정답이 나와요. 자, 3번 갑니다. 통정, 틀린 것은 1번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자, 머리 써야 돼요.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 받았네. 그러면 을이 가장양수인이었고 이놈은 병이에요. 따라서 이건 3자, 제3자 선의는 추정된다. 그래서 이놈이 3자하고 3자 선의는 추정된다. 좀 맞아요. 2번 제3자가 통정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통정 무효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했나요? 선이면 충분이죠. 그거 빨리 머릿속에 계산한다. 아니야. 3자 부활되는 거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 요구잖아. 과실이 있어도 보던다. 여기서 X 날려야 돼요. 아니야. 선이면 충분. 무과실은 필요 없어. 2번에서 답 고르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2번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3번은 읽으면 안 돼요. 자, 이제 3번 이제 공부하느라고 있는 거예요. 통정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자는 그 무효사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무효 주장자, 갑이 입증합니다. 항상. 무효 취소 주장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는 거예요. 맞아요. 4번
통정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갑을인데 A죠. 갑이 돈 빌린 A. A는 채권자 대위권도 되고 취소권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통정에서는. 맞아요. 5번. 통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위와 표시에, 즉 의사 표시 불일치에 관해서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통정이 뭐예요? 합의지. 서로 짜는 거니까 맞는 거예요. 이런 거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항상 중요한데 봐가요. 2번. 저걸 아느냐 물어보는 거지. 합의 이런 건 흘러가. 그러니까 2번. 제3자는 선이면 충분.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3자 병이 선이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 보호됩니다. 결국 3번도 맞아야 돼요. 그러면 2번, 3번은 맞아야 되고 1번은 뭐 직접거래 요즘 뭐 강조 안 했으니까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를 통해서 4번 또 맞춰야 돼요. 결국 지금까지에서는 틀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4번. 사기 강박 옳은 것은 1번. 강박행위 목적이 정당한 경우에는 비록 그 수단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더럽네. 그러면 위법하겠죠. 수단이 부적당, 부당 이렇게 떠요. 위법. X, 위법성 인정될 여지 있다예요. 2번.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 떴어. 박탈 뜨면 바로 소수로 가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X, 박탈 나오면 무조건 무효로 끝나요. 취소가 아닌 무효. X. 3번. 교환계약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 묵비 떴어. 키워드로 할 게 있고 읽을 게 있어요. 이런 건 키워드로 하면 돼요. 시가 묵비, 위법 강박행위 성립한다. 아니지. 시가는 사기 아니죠. 위법 아니죠. 아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또 X예요. 4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한 상대방은 그러면 아하, 대리인이 상대방 병을 사기쳤구나.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면 상대방은 계약 취소할 수 없다. 아니야, 대리인한테 사기당한 나는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한다. 제3자 아니다. 사기당한 나는 본인이 몰랐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면 공부가 됐다면 사선이 4개 그어줬을 거고 4개 그은 사람은 5번 읽지 말고 답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렇게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사선 그었지 말고 함부로 O 하지 말란 얘기예요. 확실할 때만. 만약에 사선이 4개가 안 그어졌다. 그럼 5번 읽어야지.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라도 사기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자, 유동적. 자, 중심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뭘 내가 밑줄 긋어야 되느냐. 유동적 무효, 사기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야 돼. 내가 읽을 때는 한 번 읽고 뽑아내야 돼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사기당한 경우 사기 취소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겠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지만 착오가 있거나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뭐 4번도 공부 다 별 3개, 5개, 100선 다 했다면 맞추셔야 돼. 5번. 임의 대리 틀린 것은 1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대리 목적물에 대해 모든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모든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다고? 이것도 X 해야 돼. 이게 성경나이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 그래서 정확히 해줘야 된다.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죠. 따라서 X지. 모든 X. 틀린 거 정답 나왔어. 이제 답 고르고 도망가 버려야 돼. 자, 만약에 도망을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읽어야지 뭐. 2번. 이제 공부합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대리권은 그 권한의 부수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수령, 의사표시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건 처음 들어봐. 이런 배운 적도 없어. 물음표지. 만약에 이게 1번이 나왔다면 물음표죠. 판단 못하지. 왜? 처음 들어보니까. 하지만 답은 이미 1번에 나왔으니까
1번에서 못 고르면 이렇게 모르는 지문을 만나요. 우리 기출 패턴이에요. 정답 지문 다음에 살짝 이상한 지문을 넣어놔요. 헤매라고. 자, 한번 생각하면 찍습니다. 대리인은 상대방 의사표시 수령하는 수령 대리권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말이 돼요? 이상해요? 말이 되잖아. 아, 당연히 의사표시 수령해야지.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예요. 맞는 지문. 특별히 거슬리지 않아. 아, 그렇지. 상대방이 의사표시하면 대리인이 받아야지. 맞는 지문. 3번. 수권행위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렇지. 명시, 묵시 다 가능. 세트. 4번. 대리권 전속 중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본인은 걷어들일 수 있겠죠. 수권행위 처리. 맞아요. 5번. 대리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맞죠? 막 갔으니까. 성년 후견 개시. 막 갔어? 거지됐어. 이게 편해.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막 가고 거지되면 대리권 소멸시킵니다. 본인한테 해가 되니까. 결국 정답 1번. 이 문제도 맞춰야 돼요. 아직까지 틀릴 문제는 없어. 6번. 대리,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기억. 계약 무권 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무권 대리 본인 추인, 추인한 때부터 X. 소급 유효죠. 하나 날렸어. 니은 무권 대리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 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에? 연락 없는데 뭔 추인한 거? 거절이 나와야지. X. 그러면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탈락시켜버려. 1번 탈락, 2번 탈락, 3번 탈락, 4번 탈락. 정답 5번. 됐죠? 그렇게 7번 가버려야 돼요. 한 2개쯤 보고 한번 해보고 3개 보면 무조건 가고. 디귿. 이제 공부.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 본인 대리하는 것이 원칙. 어허, 각자 대리 원칙. 맞네. 리얼. 채무이행의 경우 본인 허락 없어도 쌍방대리 유효하다. 아하, 쌍방대리.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 안 되지만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이행의 경우는 허락 없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유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리을이 옳은 거. 정답. 7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틀린 것은 1번.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아, 이거 수요표시 안 했는데 물음표. 모른 지문 나오면 물음표. 2번.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 성명을 모용하여, 아, 많이 익숙한 말이 나와. 본인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사기쳐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했네요. 자, 권한을 넣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 대리인으로 팔아야 되는데 지가 본인인 것처럼 본인 명의로 팔았네. 대리인으로 안 팔았네.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2번째 중 2번째죠. 오케이, 맞네요.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났으니까.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아이고, 이 말은 또 뭔 소리야. 물음표.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의 의무는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라.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리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이건 익숙할 거예요. 맞아. 5 하시고. 5번. 복인권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그렇지. 다 되지. 5. 그럼 이제 정리 들어가야 돼. 물음표가 2개 나왔으니까 문제 자체에 동그라미 하고 가야 돼요. 지금 검토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답이 못 골라지면 미련 거두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동그라미 치고 가야 돼요. 자, 2번째 왔어요. 물음표 난 것은 2번, 4번, 5번은 마지막에 5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2번, 4번, 5번 도망갈 때 어떻게 가느냐. 1번 물음표 된 데다 체크하고 그 다음 3번 물음표 된 데다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문제 칠 때 나머지는 5가 3개 돼 있죠. 그러면 앞에 체크를 해놔요. 그러면 눈에 더 잘 보여요. 물론 5가 돼 있으면 물음표도 보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이거 하는데 얼마 걸리겠어. 그래서 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2번째 들어와서 물음표 친 1번하고 3번만 이제 한번 생각해서 찍는 거예요. 1번.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 아하,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할 거예요. 자, 여기서 느껴야지. 수요표시죠. 대리권 수요.
대리권 수여한다는 표시야. 이거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대리권 수여한다는 표시. 꼭 수권행위랑 비슷해. 대리권 수여 행위. 표시에 행위만 붙여보면 수권행위가 되거든. 그러면 대리권 수여행위에 발생하는 건 임의대리. 따라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는 마치 수권행위랑 비슷하니까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거 못 찍어. 공부 안 한 사람은 못 찍어요. 자, 그럼 3번을 가보는 거야. 여전히 1번은 몰라. 해결 못했어. 그럼 3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3자에는 당해 표현 대리행위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자, 이건 느낄 수가 있어요.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세요. 전득자는 주장 못해요.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마 3번 볼 때 그게 떠오른 사람은 여기다 사선 그었을 거예요. 평소 못 본 지문이라 물음표를 하라는 거였지. 만약에 두 번째 들어와서 1번하고 3번 봤으면 1번은 여전히 모를 거고 3번은 아니야. 이거 직접 상대방 병만 표현들이 주장하지 병으로부터 산 전득자는 주장 못해. 그 내용으로 이걸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3번이 그렇지. 직접 상대방 외에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전득자는 표현들이 주장하지 못한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전득자는 포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들이 주장 못하지. 같은 부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 단어에 연연하지 마시고 있다 없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포함된다 그딴 말에 현혹되지 말아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전득자는 표현들이 주장 못해. 이걸 안 사람은 3번이 X라는 걸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전득자는 주장 못해요. 직접 상대방 병만. 그러면 7번. 1번, 3번. 3번은 사실은 맞춰줘야 돼요. 자, 8번 갑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지소유 토지에 대해 허가 전제로 을과 매매계약 체결. 그러면 갑 소유 토지니까 갑이 왼쪽 매도인 되고 오른쪽 을이 매수인. 갑을 그려놓고 틀린 것은 1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을은 갑에게 협력 채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자,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하세요. 소구할 수 있다. 맞죠? 협력 채무가 있으니까 채권도 있겠지. 소구는 소송으로 청구한단 말인데 권리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채무 있고 채권 있고. 낯설어도 해결해 줘야 돼요. 협력 채무 있다. 그걸 통해 상대방 채권이 있겠죠. 협력 빨리 이행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협력 채무 불행이네요.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이제 해결해야지. 그렇지. 협력 채무는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채무 불행이 아니지. 따라서 주된 채무 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다. 맞네요.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네요.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 자, 이제 해결해야지. 갑과 을 쌍방이 서로서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 거절 의사를 서로서로 했어. 그러면 서로서로 군청 안 가겠다는 거니까 허가가 나올 일이 없죠. 따라서 이거 확정 무효 사유. 맞아요. 4번. 이 토지가 중간 생략 등기합에 따라 을로부터 병에게 허가 없이 전매됐네요. 자, 갑을인데 을이 병한테 같이 팔았다는 얘기요. 병은 갑에게 직접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가진다. 이건 뭐 등기도 아니고 뭔 소리야. 물음표. 5번. 매매계약이 을의 사기로 체결됐네요. 갑은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함으로써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을이 사기쳤어요. 허가 전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예요. 협력 의무 면할 수 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까 했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5는 맞고 3도 5가 됐을 거고 2번 다 5가 됐으면 4번이 답인 거지. 처음 본 지문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이 우리가 공부했다면 맞다 골라내주셔야 되고 4번은 좀 낯설지만 할 수 있어. 중간 생략 등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죠? 그러면 무조건 부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협력 청구도 안 되는 거야. 협력 청구. 왜? 등기 박아도 무효인데. 그래서 애초에도 청구도 안 돼요. 그래서 낯설지만 토지거래허가 내 중간생략 등기야? 병이 가백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다고? X. 할 수 없지. 등기 박아도 무효인데. 이런 식으로 4번에서 X 골라도 돼요. 4번에도. 단지 안전빵이지. 처음 본 지문은 물음표가 맞다고 봐요. 저는. 괜히 그건 찍는 거거든. 처음 본 지문은. 이건 처음 보잖아. 협력청 미행 청구권 가진다는 그냥 토지거래허가 내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우리 그것만 했지. 이 지문은 처음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찍으면 안 돼. 물음표하고 5번까지 가고 5번 맞네? 4번 역시 중간생략 등기니까 안 되겠구나. 4번이 X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전빵이에요. 실수를 막는. 그럼 8번도 맞아야지. 8번도. 9번 취소. 틀린 것은 1번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아버지 추인인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고? X. 언제든지 아버지는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언제든지 추인할 수도 X예요. 이렇게 1번에서도 답이 나와요. 왜? 시간 낭비상. 그래서 1번 또 보니 골고루 분배돼요. 골고루. 계속 4, 5번 다 박아봐. 그럼 시간 부족해 학생들.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반드시 분포를 해줘야 돼. 그것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찍으실 때는 한 번으로 찍는 게 나아. 가장 체크 안 된 거. 그러려면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20개만 제 공법은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20개만 정확히 하고 나머지 한 번 더 눌러버려. 공법은 저는 그렇게 시험 보는 게 낫다고 봐요. 왜? 공법은 8문제는 아예 처음 본 문제일 거고 60에서 80점도 살짝 어려워요. 그러면 공법 5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럼 저 같으면 공법 어떻게 보느냐. 제가 공부가 중이에요. 그럼 공법은 제가 정확히 안 놈만 답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안 보고 한 번 눌러버릴 거예요. 진짜예요. 저 그렇게 봐요. 내가 공부가 중하라면. 물론 공부가 잘 된 사람은 60점, 70점 나와요. 70점도 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공법에 영 점수가 안 나와. 맨날 50점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최소한 50점은 맞출 공부는 해야지. 난이도 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다 하려니까 그렇지. 별 3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50점은 나오는데. 나머지는 한 번으로 눌러버리고. 참 아쉬워. 중요한 게 있는데. 자, 그래서 1번에서 답 고르고 도망가면 이제 공부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했네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법정 추인. 그럼 취소권자 행동해야 돼. 그런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했어? 취소권자는 행동한 게 없네. 법정 추인 아니다. 맞네요. 3번. 법률행위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처음 들어봐. 낯설어. 찍어봅니다. 어차피 답은 나왔기 때문에. 취소를 전제로 한 청구죠? 취소를 전제로 한 청구야. 그러면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되잖아.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 청구니까. 취소 의사표시 포함되기 전제로 했으니까. 맞는지 모르겠네. 판례예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하면 추인한 걸로 본다.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행동했네. 정확히 법정 추인 요건 갖췄네요. 맞는 거예요.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했네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추인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따라서 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추인 후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다. 자, 정답 1번. 10번. 9번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9번 틀리면은 반성하셔야 돼. 9번은 법정대리인 먹으라고 낸 문제예요. 10번. 조건 틀린 것은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된 사실은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입증해라. 자, 조건 성취 사실은 이거 했죠? 의리, 합격증. 나 합격했어. 소유권 줘. 당연하죠. 조건 성취됐다는 적극적 사실은
권리 취득하려는 놈이 입증해야지. 합격증 들고 지가 가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요. 2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 수면제네? 자,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 근데 처음부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뭔 소리야? 아닌데?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나와야지. 뭔 처음부터 유효야? X. 뭔 처음부터 조건 없는 거야?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지. 이게 처음 보니까 낯설어. 그럼 물음표 합니다. 물음표. 3번. 해도 돼. 왜 낯서니까. 물음표 한 개 저는 정상이라고 봐요. 자, 물음표하고 넘어옵니다. 좀 이상하지만 물음표. X 같지만 물음표. 3번.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 미정인은 다 할 수 있다 하겠어.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로 끝났네. 그렇지. 4번.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성취, 불정, 무지. 불성취나 불능이나 앞에 정지가 붙었죠. 불정, 무. 맞네. 5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맞네. 결국 2번이 답이네. 다른 거 다 맞으니까. 시험 보실 때 반드시 마지막에 물음표, 사선 계속 하세요. 계속. 시험 보러 갈 때가 시험 장까지. 그래야 정리가 돼요. 이놈은 맞고 아까 하나는 물음표였구나. 근데 나머지 4개가 오니까 이놈이 답이겠네. 역시나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수면제 사건인데 뭔 처음부터 조건 없는 거.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총칙. 그러면 실제 총칙에서 한 문제, 2문제쯤 틀려야 돼요. 2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 100선을 거쳤다면, 100선 문제만 달달달 했다면 100선 지문에서 있는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어느 정도 다 우리가 별 3개, 2개째 평소에 한 거예요. 정답 지문이 흘러간 거 몇 개 있었죠. 그런 것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정답 지문은 기준으로 하면 한 문제 정도 틀리고 9문제는 맞춰야 돼. 아직 자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별 3개, 5개를 열심히 하세요. 진짜. 어차피 우리가 9월 말에 특강 들어가겠지만 거기 이제 특강 자료가 별 3개, 5개 딱 묶어 놓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해서도 충분해요. 거기서 답 채우면 되거든. 거기에 있는 게 100선 지문이에요. 지금. 100선 지문에서만 채도 60점 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100선 지문만 달달달달 해봐요. 100선 지문. 그러면 60점 넘어요. 중간에 모르는 거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틀리면 돼. 8문제는. 8문제나 틀려도 돼요. 그래도 80점이요. 왜 60점을 걱정하냐고. 별 3개, 5개만 정확히 되면 60점은 넘게 돼. 그게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안 넘은 것 뿐이에요. 그게 정확히 안 돼 있으니까 안 넘는 거야. 중간에 어려워. 아니라니까. 정답하고 아무 상관 없다니까. 정답하고 상관 있는 어려운 건 4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둘 중 하나 찍는 게 4개. 그래서 한 8개 정도가 난이도 상이고 그 밑에 난이도는 별 3개, 5개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 볼 때만 무지 어렵게 느껴지지. 오늘도 무지 어렵게 느껴졌을 거. 근데 한번 풀어봤잖아요. 막상 정답 지문은 나오잖아. 이제 물권법은 좀 어려워요. 이제 물권법에서 멘붕 왔을 거야. 자, 봅니다. 11번. 을은 갑의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자, 을이 갑 토지를 임차. 사례를 이제 읽으면서 정리해야 돼. 갑 토지는 밑줄 하시고, 을이 임차했으니까 을은 임차해야겠고, 일단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돼. 자, 근데 병이 무단으로 이 토지에 건축 폐자재를 적시해서 을 임차인이죠. 임차인으로 읽어야 돼. 임차인 사용 방해. 아하, 병은 불법 점유자구나. 토지 사용 방해하고 있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요. 갑이 을한테 임대있죠. 을 임차인. 그런데 을이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를, 갑소유 토지를 임차인으로서 사용을 할 텐데 여기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병이 불법 점유하구나. 불법 점유하구나. 침해가 들어왔어요. 갑이 을에게 임대했고 을은 임차인. 임차인이 이 토지를 사용할 텐데 임차인으로서 누군가 불법 침해가 들어왔어요. 자, 갑을 병 그려놓고 이제 들이대. 읽어. 갑은 소유자죠. 임대인. 소유자 갑은 병 불법 점유자한테 소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할 수 있다. 그렇지. 해결해야 돼. 2번 하나씩 해결해야 돼. 을 임차인은 이렇게 읽어야 돼.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갑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물청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네. 대위 나오면 무조건 맞는 거야, 우리 시험은. 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임차인은. 따라서 지가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못하지만 자기 암놈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불법 점유자 병이 이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신하고 건축 폐의자재를 적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놈한테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행사할 수 있다. 병이 이 토지를 자기 땅이라고 오해해서 적시했어. 어려워. 물음표. 4번. 갑 토지 소유자는 병 불법 점유자에 대해 점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잠깐, 갑이 이놈한테 점유권에 의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고? 아닌데, 간접 점유자인데, 간접 점유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이놈은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도 물청이 있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만 없고 점유자니까. X네. 갑은 간접 점유자로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X예요. 틀린 거 정답.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 따라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 얘는 소유자이면서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 있죠. 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뭐 당연히 맞는 거고. 자, 5번 갑니다. 이제 공부.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갑 임대인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과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처음 들어봐. 하지만 몰라도 돼요, 이런 거. 흘러가는 거니까. 이가 계약상 반환 청구권이죠. 계약 나오니까 채권적 청구권. 물권 청구과 별개로 할 수 있죠. 채권도 있고 물권도. 맞는 질문이에요, 이런 것은. 굳이 읽으러 갈 필요가 없죠. 4번에서 도망가야 되니까. 만약에 4번에 도망 못 갔어. 그럼 5번은 맞는 지문으로 찍는 거예요. 그럼 결국 1번 맞아. 공부했다면 갑은 토지 소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야 임차인만 적어놔서 이놈은 임대인, 소유자, 임대인. 소유자면서 간접 점유자. 그러니까 1번 해결되고 소유권이 있지. 을은 소유권 없으니까 안 되지. 대위는 되지. 세트. 1번, 2번은 맞다를 당연히 골라내줘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민법을 공부했다면 처음 보는 질문에도 골라내야 돼. 이것도 못 골라내면 안 되지. 이것도 못 골라내면. 낯설다고 못 골라내면 안 되죠. 맨날 달달달 한 것만 하면 안 되지. 민법은 그런 시험 아니에요. 모르는 질문 반드시 나와요. 해결을 해야 돼. 자, 3번 한번 합니다. 3번은 물음표 나왔죠. 이거 모른다고 이 문제를 틀리나? 아니지. 간접점유자만 정확히 알면 4번에서 고르게 돼 있어요. 3번 몰라도 된다는 얘기지.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 병이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오해해서 자기 땅이라고 적시했어. 얘한테는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죠. 하지만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그 지문이에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에요. 따라서 병은 침해 고의과실이 없어도 나는 점유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다. 태풍으로 쓰러진 이웃나무. 상대방 이웃집 잘못 없죠. 하지만 치워갈 수 있다. 똑같아. 잘못 없어. 과실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거기에 관한 지문이에요. 근데 어렵지. 3번은 어렵지. 물음표. 정답은 4번에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 갑은 임대인은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도 점유자, 물청할 수 있다. 주체된다. 그래서 11번은 어렵지만 틀린 사람 많을겠지. 틀려도 돼.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80점. 80점대 난이도가 11번 정도 돼요. 90점 이상은 아니야. 80점대, 80점대. 틀려도 됩니다. 11번 같은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11번 같은 문제를 버려버리고. 왜? 헤매거든. 그래서 이런 건 버려도 되고 틀려도 돼. 아무 이상 없어. 자, 12번. 그래서 11번에 동그라미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틀리고 버립니다. 물론 하면은 4번에서 맞출 수 있어. 근데 이게 쉽진 않아.
쉽지는 않으니까 틀려도 돼요. 이 정도 문제를 틀리지 어떤 걸 내가 틀리겠어. 12번 부동산 물권 변동 틀린 것은 1번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져서 매각대금이 완납됐네요. 자, 배당받지 못한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불법 말소됐어. 내 저당권 등기가. 나는 말소 회복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 내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경매로 날라갔으면 나는 더 이상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이거 딱 맞춰야지. 11번에서 고생해서 제가 1번에 답 박아준 거예요. 제 의도가 다 있어. 11번에서 읽으면서 머리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12번에서 맞아 1번 X. 자, 틀린 거 1번 나왔어. 공부 2번 미등기 건물. 자, 그러면 11번에 3번 5번 같은 거 그런 건 따로 체크를 하세요. 복습하지 마세요. 어려운 질문에 3번하고 5번 같은 것은 공부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쳐버려. 이런 거 하지 마. 실전에서도 어차피 버려도 돼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제가 X라는 걸 X라서 복습하지 마세요. 어차피 실전에서 나와도 어차피 헤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복습하지 마. 3번, 5번. 이제 물권법에서 제가 X 치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복습하지 말고 나머지만 복습하세요. 나머지. 아무 이상 없어. 자, 12번. 2번 갑니다.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자는 승계인과 합의해서 승계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갑을 말하고 승계인이 나왔으니까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을하고 합의해서 승계인 매수인 을 명의로 보존 등기 박았네. 이거에 모두 생략 등기 가능하죠? 가능해. 법 위반이지만 따라서 이걸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하면 아하 미등기 건물 원시 취득자 즉 신축한 놈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원래 보존 등기하고 을한테 이전 등기 박았는데 항상 승계인 앞으로 매수인 명의로 있단 말. 소유권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가 빨리 떠오르고 매수했죠? 승계됐죠? 따라서 이 등기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맞는지만. 그래서 1번에서 도망가야 돼. 도망 못 가고 또 2번 읽으면 막 뭔 소리인지 모르지. 자, 2번은 낯설지만 해야 돼요. 모두 생략 등기 되게 중요해요. 3번. 등기는 물권의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불법 말소죠. 불법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불법 말소되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익숙해야지. 쉬운 것부터 확실히 잡아놔야 돼요. 자, 4번.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토지와 함께 팔고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인정 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상권 문제네?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하, 토지와 이제 찾아내야지.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팔았네. 함께 매수, 함께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맞네요. 함께 팔았으니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성립하지 않는다. 읽다 보니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면 다시 가는 거야. 함께 나왔어. 떴어. 히읗 성립하지 않는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등기 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자, 등기 추정력 지문이에요. 모든 3자, 전 소유자 포함 모든 3자에게 적법 권리자로 추정돼. 맞아요. 결국 정답은 1번. 나머지 모든 지문 다 합니다. 제가 X 치지 않은 한 우리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13번 등기 청구권 틀린 것은 1번 매수인 명의 등기가 된 후 매매가 해제됐네요. 매도인 갑의 매수인 을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고 이건 또 뭔 말이야. 자,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매수인 명의 머리 쓰지 마. 물음표. 딱 안 떠오르면 물음표. 머리 쓰는 건 나중에 써요. 2번.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점유자가 을이 소유자 갑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것도 어려워. 뭔 소리야. 물음표. 3번. 점유하던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거 아닌데. 자, 나 공부했어.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병한테 팔아제껴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병한테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절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아요. X야. 3번에서 진행한다. X. 사선. 답 나왔어요. 4번 공부. 점유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렇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안 걸려. 5번 청구권 보존이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가등기 박은 놈은 채권자예요.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하지. 따라서 아직 소유권 취득하기 전이죠. 따라서 채권. 맞네요. 그러면 4번 맞아, 5번 맞아는 확실해요. 3번도 확실히 X야. 내 공부 실력에는 3, 4, 5만 고르고 2번은 좀 어렵고 1번은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매수이니까 갑이 을한테 팔아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갑이 이 매매를 해지했어. 그럼 매도인 갑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하니까 말소하세요. 무효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갑의 을에 대한 자 이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게 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얘는 복귀한, 매도인은 복귀한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 앞에 말소라는 게 뜨면 99%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소유권에게 한 물청.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2번. 자, 이건 어려운데 애웁니다. 작년 기출이에요.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 을이 취득시효자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 양도의 법률에 따라 양도될 수 있어요. 법률 규정은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그대로 작동돼요. 하지만 중간생략 등기 갑이 을로부터 샀죠. 아니 을이 갑으로부터 샀죠. 자, 중간생 머리 돌려봐요. 을이 병한테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는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없다.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겠죠. 이건 매매예요,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 법리가 작동한대. 그래서 갑이 승낙해 줘야 돼. 하지만 법률 행위, 매매가 아닌 법률 규정,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일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가 돼요. 그러니까 비교합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훨씬 중요해. 중간생략 등기는 매매죠.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법률 행위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승낙해 줘야 돼요. 일반 채권 양도 법리 적용 안 돼. 하지만 매매, 법률 행위가 아닌 취득시효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 이것은 똑같은 채권이지만 일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그냥 양도가 가능해요. 승낙 필요 없어요. 난이도 상이에요. 하실 분 하시고 버리실 분 버리세요. 그래서 2번은 자 난이도 상 적으세요. 난이도 상. 거기다 적어요. 점유취득시효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를 법률 규정 등기 청구권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 그러니까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 아닌 법률 규정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즉 승낙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약집에 있어요. 요약집 취득시효 파트 있으니까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했어요. 2번은 난이도 상 적어 놓으시고 하실 분 하시고 버리실 분은 버리시고 점수 안 나오신 분은 하지 맙니다. 하지 마요. 하지 마 제발. 이런 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1번 제발 하고 1번 해야 돼. 1번은 해야 되고 3번, 4번, 5번 이런 거 잘해요. 기본만 잘하면 60점 넘어. 기본을 잘하세요. 14번 점유 틀린 것은 1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를 통한 간접점에 의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자 세트죠. 직접 점유, 간접 점유 포함. 그러니까 간접 점유도 취득시효 점유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런 거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점유는 직접 점유하든 간접 점유하든 다 포함. 세트. 골라내야 돼요. 2번. 간접 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된다. 아유 처음 들어봐. 물음표. 3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그 건물 밑에 있는 부지의 점유자이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건물 부지 점유. 이것도 몰라. 물음표 4번. 물음표 2개 나왔어요. 물음표 2개 나와야 정상이에요. 4번. 사기 의사표시에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회수 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사기. 점유회수 소권이 뭘까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회수가 반환이거든요. 점유물 반환 청구 사기할 수 없다. 해결해야지. 사기는 침탈 아니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점유회수 소권, 점유회수만 봐요. 점유물 반환하고가 회수한다는 게 반환한 같은 말이에요. 한자예요. 법조문이 회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지. 이건 해결해야지. 침탈 아니니까 사기니까. 5번. 상속의 점유권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건 익숙하죠? 이런 걸 잘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별도로 매매와 같은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아버지 점유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1번 5, 4번 5, 5번 5 돼 있고 2번 5번이 물음표. 문제 동그라미하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왔어요. 이제 찍어봅니다. 2번. 간접 점유 요건이 되는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행위, 계약이겠죠.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는 설정될 수 없다. 이건 몰라. 도대체 해결 안 돼. 자, 3번. 찍을 수가 없어. 3번. 뭐 흔적이 있어야 찍지. 범죄 흔적이 없잖아. 그럼 못 찍는 거요. 3번.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서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은 건물 밑에 있는 토지 점유자이다.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야. 이 건물 양수인은 등기를 안 했으니까 건물 소유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철거처분권이 있죠. 철거처분권이 있다. 그건 떠오르죠. 그러면 이놈이 건물 부지 점유자다. 자, 건물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다. 혹시 기억나요? 소유자가 무조건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임차인이 건물 점유해도 건물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놈은 법적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이놈 철거처분권이 있죠. 따라서 이놈한테 부지 점유자로서 인정을 해줘요. 마치 소유자 똑같이.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 양수. 왜 그러느냐? 봐봐요. 갑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 무단 신축자로부터 산 병한테 철거 청구 가능하죠.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 땅 인도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철거 및 우리 시험은 철거만 나와서 철거만 하지 철거 및 내 땅 돌려줘. 그러면 이 병은 이 부지 점유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서 법적 소유자라면 예외를 2개를 둬요. 너 철거 청구권이 있어. 두 번째, 법적 소유자 아니지만 부지 점유자야. 원래 건물 밑에 있는 부지 점유자는 무조건 법적 소유자거든. 얘는 예외가 2개 있어요.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다음 법적 소유자는 아니지만 부지 점유자다. 이 예외가 2개 발생해요. 그래서 얘한테 철거 및 토지 인도. 왜?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준 거잖아. 점유자. 그래서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건물 부지 점유자예요. 건물 부지. 예외를 철거 처분권도 주고 건물 부지 점유 소유자도 아닌데도 소유자 아닌데도 결국 2번은 X 하시고 2번은 X 하시고 3번은 난이도 상으로 적고 하실 분 하시고 버리실 분은 버리세요. 2번 X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X 페이크 지문이에요. 페이크. 하지마. 그래서 3번을 해결하고 2번을 답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2번은 공부하지 마요. X. 절대 공부하지 마. 제가 X 한 것은. 영향가 없다는 얘기예요. 페이크 지문. 틀리라고. 즉 14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왜? 2개 중 하나 찍어야 되는데 범죄인적이 나타내기가 쉽지 않거든. 14번이 틀려야 돼. 여러분들. 14번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틀리라고. 15번. 자, 이거 풀고 쉽니다. 점유자 회복자 옳은 것은 1번.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점유물의 사용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이익이고 과실이지 포함된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사용이익. 내가 살면 사용이익. 세 주면 월세 과실이죠. 같은 말이에요. 사용이익 과실은. 포함된다. X. 2번. 점유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어요.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전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점유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네. 점유하고 있는 을은 유익비 지출 당시 전 소유자 갑에게 비용 달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 소유자 병한테 해야 돼. 어려워. 물음표.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훼손됐네요. 선의 점유자는 소유사가 없더라도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자, 어디에 내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소유의사가 없죠? 타주, 빨리 타주. 악타는 손에 전부로 연결돼야지. 악이 또는 타주. 그래서 소유사가 없다. 빨리 타주를 적으시고. 타주는 무조건 손에 전부로 연결된다. 근데 현존으로 연결됐으니까 X.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받은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잠깐.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은 점유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는데? 맞네? 틀린 게 없네? 옳은 거 정답이네요. 5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지. 상환기간 허여 유익비지. 필요비 X. 그러면 자 봐요. 1번 X, 2번은 몰라, 3번 X, 4번 정답 나왔죠? 자, 5번은 뭐 안 봤을 거고 X예요. 2번 X 하세요. 2번 X라고 하지마. 난이도 상이니까 하지마. 페이크 지문이에요.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시험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10분간 쉬고.